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잘 나왔고, 또 미국 채권 장기물 금리 급등세도 잠깐 진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이번 주 거래를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전일 발표됐던 애플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점이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인 투심을 악화를 시켰고요. 거기에다가 최근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 상승 추진력을 받지 못한 점 또한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거래일 대비 150포인트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 하락하면서 35,06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5% 이상 밀렸고요. 4,478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6% 내렸습니다. 50포인트가량 조정이 된 모습인데요. 나스닥 지수 역시 14,000선 아래에서 이번 주 거래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전격 강등 이후에 미국 장기물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오늘 15bp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국채 10년물 금리는 4.04%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간밤 달러화는 소폭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지수 전거래일 대비 0.5% 정도 하락하면서 102 수준에서 등락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고용보고서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또 20만 명을 하회하는 신규 고용 증가세가 나오면서 상당히 괜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18만 7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예상치였던 20만 명 증가를 하회를 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7월 수치 같은 경우 비농업 부문 고용은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평균 31만 2천 명 정도씩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 31만 명의 평균 수치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을 이번 7월 수치는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7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노동부는 6월과 5월에 신규 고용 수치 또한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6월 수치가 기존의 20만 9천 명 증가해서 18만 5천 명 증가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두 달 연속으로 신규 고용 건수가 20만 명을 하회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달 연속으로 20만 명보다 적은 신규 고용이 비농업 부문에서 생긴 것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초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네, 미국 고용 시장은 연준과 시장이 바라는 대로 살짝 둔화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7월 실업률 3.5%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치이자 예상치였던 3.6%를 하회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실업률 수치입니다. 네, 임금 상승률은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7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 전년 동기 대비 4.36% 올랐습니다. 전월치라든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신규 고용 건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여전하다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7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과 연준이 원하는 대로 살짝 둔화된 이런 고용시장 수치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골디락스를 시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이제 고용시장 쪽에서의 골디락스 상황, 즉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굉장히 무난한 그런 고용시장이 있는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골디락스 여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좀 덜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시장에서 최근 두려워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좀 뒤로 물러나게 해주는 상당히 증시의 긍정적인 여건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같은 경우 앞으로 남아있는 경제 지표를 확인을 해봐야 하긴 하겠지만 고용시장은 확실히 둔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어, PNC 파이낸셜의 전문가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7월 고용 보고서 미국 경제 연착륙에 부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더 지속 가능한 속도로 둔화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도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고용 수치가 계속 둔화한다면 연준이 덜 매파적으로 이동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면서도요. 동시에 노동시장이 너무 많이 둔화된다면 침체 우려가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펼쳤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안정적으로 고용 시장을 조금 둔화시키면서 경제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는 숫자를 1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만 명대 두 달 연속으로 하회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18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월이 언급한 수치보다는 높은 수준이고요. 게다가 임금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수치 자체로 봤을 때는 살짝 둔화된 고용 시장을 지지하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용시장의 적당한 둔화라는 굿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이 투자 기관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의 최대 IB 두 곳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콜을 철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체를 더 이상 전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지표 같은 거를 고려하면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5% 정도를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였던 0.5%를 크게 상회를 하는 수준이고요. 이런 성장세를 고려를 했을 때 미국 경제가 위축 수준에 빠질 정도로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성장 모멘텀이 이렇게 빠르게 상실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침체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이제 덧붙였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 예상외로 연준이 추가 긴축을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의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후행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가 뒤늦게 경제에 반영될 시나리오가 또 다른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은 기본적인 침체 전망을 처리를 한 모습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번 주에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 이제 미국 경제를 보고 있을 때 연착륙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침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완만한 침체가 올 것으로 기존에는 예상을 했었지만 그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는 배제를 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침체가 없는 연착륙의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고용 쪽에서 상당히 좋은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채권 금리도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강세 모멘텀이 조금 상실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그리고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거대한 상승 추세, 모멘텀이 조금 약화했다라는 분석인데요. 네, UBS의 전문가는 시장이 그동안 강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으로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촉매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8월의 경제지표 그리고 9월 FOMC 정도가 시장의 다음 흐름을 좀 정해줄 수 있는 어떤 촉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재료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골디락스 전망 그리고 연착륙 시나리오 또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을 가능성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지만 주식시장은 이 모든 호재를 이미 선반영해 버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상반기 강세를 이어오면서 이런 대형 호재를 이미 다 소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추가적인 호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각각 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한 주 동안 2.8% 이상 떨어지면서 거의 3% 가까운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 이번 한 주 동안 0.97% 하락을 하면서 1% 가까운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와 S&P 500 지수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2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의 물가에 관련된 지표가 시장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고용이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하면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 바로 이 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나오는 물가 지표가 연준의 다음번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식시장의 방향에 대한 힌트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 대부분 섹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와 자율소비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가 거의 1.5%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네, 빅테크 중에 오늘 애플이 4.8% 급락했습니다. 애플 주가 오늘 181.99달러에 마감을 하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애플은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요. 작년 9월 이후로도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발표되었던 애플의 실적을 투자자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플의 매출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세 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아이폰과 맥, 아이패드 등의 매출이 모두 줄어든 점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고요. 또 경영진이 다음 분기에도 매출이 줄어들 것을 시사를 하면서 애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또 애플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40%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고점 인식과 애플 주가가 이미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이 기술적으로 발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오늘 뉴욕 증시의 승자는 아마존이었는데요. 아마존의 주가가 오늘 장중 8% 이상 급등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이 11% 늘어나면서 6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다음 분기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돈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아마존 주가 현재 139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주가가 현재 레벨보다 30%에서 40% 정도 추가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의 매출 증가세와 소매 판매가 견조한 점,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수혜, 그리고 아마존의 비용 감축 등을 전체적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월가에서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 많은 투자은행들이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거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갑작스러운 미국의 신용등급 전격 강등, 그리고 애플의 실적, 이외에 고용보고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 거래가 시작되면 이제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소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물가 지표까지 발표가 되면서 또 상당히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